요즘 차트만 보면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비트코인도 흔들리고 있고요. 또 리플도 따라서 출렁이고 있죠. 뉴스만 켜면은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들 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만 던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흔드는 이 세 가지 충격들이 사실은 리플 XRP라는 코인이 왜 존재하는지를 정면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무대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어디서도 잘 다루지 않는 시각 한 가지를 가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짧게 짚고 갈게요.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 옴카르 고드볼레가 최근에 분석 하나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고, 첫 번째가 미국의 국채 시장입니다. 국채 가격이 얼마나 출렁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브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14.7%나 상승을 했고 4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엔화입니다.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환율이 159엔까지 올라가는데요. 일본 정부가 위험 신호로 보고 있는 160엔에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세 번째는 국제 유가입니다. 한 배럴, 그러니까 원유 한 통 가격이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중동의 좁은 바닷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코인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짠데요. 먼저 국채 얘기부터 풀어드려 볼게요. 이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하고 있죠. 은행끼리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때 이 국채를 담보로 잡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 담보 가격이 출렁이기 시작한다. 어떨까요? 은행과 은행끼리 정산 자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제 100원짜리였던 담보가 오늘 갑자기 95원이 된다. 그 차이를 누가 메꿔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점점 더 투명하게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바로 리플이 만들어온 인프라가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리플 넷이랑 RLUSD라는 이 디지털 달러는요, 정산이 몇 초 안에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채가 출렁일수록 실시간 정산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엔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짜릿한 대목인데요. 엔화가 약해진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 자산이 점점 더 비싸진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일본은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였었기 때문에 엔화를 저렴하게 빌려가지고 미국 같은 곳에 투자하는 거대한 자금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일본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려고 시장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할 거고, 글로벌 자금 이동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플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리플은 일본에서 SBI 홀딩스라는 거대 금융그룹과 손잡고 있고요. 일본 주요 은행들 상당수가 이미 리플 넷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거세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그 자본이 지나갈 다리가 필요해지겠죠. 그리고 그 다리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 만들어둔 인프라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무대를 키워준다는 얘기인 건데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동 유가는 도대체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의 시작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여기가 막히거나 막힐 만한 위험만 커져도 유가는 출렁이고요. 중동의 산유국들은 자기들 돈을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지하게 찾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무조건 달러 결제하고 달러망을 거쳐가지고 돈이 움직였었는데, 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달러망을 거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정산 방식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단계고, 적어도 중동과 아시아 일부 국가가 디지털 자산된 기반 결제 인프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외신 보도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중에서 지금 당장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의 XRP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국채가 흔들리니까 실시간 정산이 필요해진다. 엔화가 흔들리니까 일본 자본 이동의 다리가 필요해진다. 유가가 흔들리니까 달러망을 부여할 정산 통로가 필요해진다. 이 세 가지 위기가 향하는 방향성,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고 국경을 가리지 않고 실제로 돌아가는 정산 인프라, 리플이 지난 10년 넘게 만들어 온 게 바로 이거죠. 이걸 알고 보면은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시 충격이 닥칠 때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 같이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리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될 거고요. 위험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일수록 투자자들은 두 가지 갈래로 갈리게 될 거고, 그냥 다 같이 던지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이 있는 자산들만 골라가지고 남겨두는 사람들, 위기는 결국에 옥석을 가리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로 살아남게 된다면요, 리플은 정산 인프라라는 이야기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단기적으로 매크로 충격이 진정될 때까지 코인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구간들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출렁임이 지나가고 나서 시장 자금들이 다시 한번 코인 시장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이전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펀더멘털이 약한 코인들 같이 못 따라 올라올 거고요. 실제 쓰임새가 있는 코인들 중심으로 시장 자금이 좁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번 충격이 깊어질수록 정산 인프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선명히 가진 코인 중에 하나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단기 출렁이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런 큰 그림에서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거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겠습니다. 위기일수록 본질이 드러나고요. 본질이 드러날수록 리플 XRP의 무대는 오히려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만약에 일본은행이 진짜로 시장 개입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리플 XRP 가격에 과연 어떤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 깊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씩 합니다. 내가 리플 XRP를 500원부터 보유했으면 어땠을까? 리플 최저점 160원부터 내가 보유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차라리 그냥 국내 주식을 했었으면은, SK 하이닉스를 샀으면, 삼성을 샀으면, 이런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곤 하시는데요. 한 번씩 생각해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면 지난 일에 대한 최고점을 알았고 최고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드는 거지, 막상 그 순간이 됐을 때 미래 시장을 100% 예측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 선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지금부터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지금 XRP 가격 대비했을 때 어떻게 움직임일지,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투자 심리를 키워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만약에 1에서 10의 영역 중에서 항상 1과 10을 선택하려고 하겠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3에서 8 사이 적당한 단기 저점과 고점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